순회형 연산자와 함수 강의에서는 순회형, 특히 복합 자료형을 순회하면서 연산하는 연산자와 함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는 순회형인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4개의 연산자와 함수를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순회 연산자는 앞서 이미 다루었는데요.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그리고 인 연산자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결합 연산자죠.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는 그 정수, n 횟수만큼 반복하여 결합하는 이제 그런 연산자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in도 우리가 자주 사용했죠. 멤버십 연산자고요. not in은 이제 멤버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제 참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주 사용했던 len 함수도 순회형 객체의 길이, 즉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수를 갖다가 계산하여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all 함수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순회형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객체가 참이면요, 참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true 값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라도 false 값이면 안 된다. 반면에 이제 any 함수는 객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합니다. 우리가 false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게 이제 빈 문자열, 그리고 빈 리스트, 빈 투플, 빈 딕셔너리, 빈 세트, 그리고 none과 정수 0, 실수 0.0, 그리고 false가 이제 다 false인데, 만약에 모든 객체가 비어져 있지 않고 어떤 숫자를 가진다든지 0이 아니라든지 이러면 참을 반환하게 되는 게 all 함수고요. 하나라도 참이면은 이제 참을 반환하는 게 any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x는 이제 리스트 등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min은 이제 반대로요. 리스트 등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처럼 min과 max 함수의 경우에는요, 키 전달 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전달 인자는 함수 이름입니다. 이때 함수 이름만 전달하고 함수 뒤에 붙는 괄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미 이제 sort 메소드와 sorted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키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sum 함수는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을 반환합니다. 참고로 순회형 안에 만약에 문자열이 들어있으면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런 계산은 합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um 함수로 객체의 합과 함께 추가로 더할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start 매개 변수에서 그 값을 지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시작값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시작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기본값으로 0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시작값을 지정하면은 순회형 다음에 이제 콤마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요. 나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eversed 함수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리스트에 있는 리버스 메소드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reversed 함수는 이제 시퀀스 자료형 안에 있는 객체들의 순서를 뒤집어서 역순으로 이제 순회하는 순회자를 반환합니다. 여기 있을 때 순회자라 해서 영어로 iterat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순회자라는 것은 시퀀스 자료형을 포함해서 순회형 내부의 객체들을 탐색하고 순회할 수 있게 하는 객체로서 반복자라고도 부릅니다. reversed 함수가 시퀀스 자료형이 담고 있는 값들을 역순으로 순회하는 순회자를 반환한다면요, sorted 함수는 시퀀스 자료형이 이제 포함한 모든 순회형이 담고 있는 값들이 정렬된 순서로 바꾼 후에 값들을 리스트 자료형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reversed는 이제 순회자를 반환하고요, sorted는 리스트를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rted 이제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이제 리스트를 다룰 때 리스트의 sort 메소드와 sorted 함수의 차이점을 보면서 아주 상세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여기 키 매개 변수에 이제 함수를 전달 인자로 사용하면요. 여기 DSU라 되어 있죠. Decorate, Sort, Undecorated 전개이 가능하다 있는데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할 때 이제 lower라는 이제 문자열에 있는 메소드를 쓰면은 모든 문자가 소문자로 바뀌는데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어서 sort를 하고 나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이제 대문자는 대문자로 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DSU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렬할 때 기본은 이제 오름차순이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은 리버스에다가 전달인자로 참을 갖다가 넣으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range, enumerate, 집은 순회형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이 함수들은 다음 주제인 8장의 재음문 중에서도 특히 for 순화문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연산자와 함수들의 특징을 예시 코드를 통해서 좀 더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순회형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더하기 연산자는 이제 시퀀서 자료형을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코드에 보면은 리스트 1, 2, 3과 리스트 문자로 A, B, C 요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1, 2, 3 문자열 A, B, C가 있는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는 여기 나오는 n, s 곱하기 n에서 n 횟수만큼 반복해서 이제 결합한 이제 시퀀스 자료형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투플이죠. 투플로 이제 1, 2, 3을 하고 이걸 곱하기 5를 했으면은 반환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실행하면요. 투플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리스트로 만들어서 곱하기 5를 했으면 리스트로 나올 것이고 투플로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 투플로 나오고요. 문자열로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의 반복 결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하는 자료형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멤버십 연산자의 E는 이제 이제 해당 순회형 안에 이제 속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코드를 보면은 문자열 A가 집합, 세트 자료형에 있는 내용 여기 세 개가 있죠. A, B, C가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true가 나왔고요. 반대로 not in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열 X가 여기 집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A, B, C만 있습니다. 그래서 tru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사용했던 len 함수는 X 즉 len 함수의 전달 인자로 들어가는 이 순회형 객체의 길이를 반환하죠. 그래서 X가 복합 자료형이면은 즉 뭐 리스트라든지 세트 또는 딕셔너리 투플이면은 그 안에 있는 개수를 이제 반환하게 되고요. 이게 문자열이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문자의 개수, 즉 이제 문자열의 크기를 갖다가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트 이제 1, 2, 3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길이가 1, 2, 3 세 개죠. 그래서 이렇게 3을 반환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Python, Python 이렇게 해서 6글자죠. 이 파이썬의 길이 즉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all이라는 것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순회형이 담고 있는 모든 객체가 참일 때만 참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any 같은 경우는요.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을 반환합니다. 물론 모두가 거짓이면은 이제 거짓을 반환하겠죠. 하지만 하나라도 이제 참이면은 any의 경우는 참을 반환한다. 그래서 여기 x를 보면요. 리스트이고 7-5, 8, 3, 9, 0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거짓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ll을 해서 이게 만약에 true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값이
참인 것이고 이게 false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최소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false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0이 뭡니까? 거짓이죠. 우리가 앞서 불린을 설명할 때 거짓의 값으로는 false 그리고 0, 0.0, none 그리고 빈문자열, 빈리스트, 빈투플, 빈딕셔너리, 빈세트 이렇게 8개가 false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all의 경우는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any는 어떤가요? any는 뭐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5개가 참이죠. 그죠? 왜냐하면 0 하나를 제외하고는 any는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때는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any는 어떨까요?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불린에서의 모든 false의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을 반환할 건데 사실 여기 있는 9개 모두가 false죠. 앞서 설명했듯이 false, 정수 0, 실수 0.0, none, 빈문자열, 빈리스트, 빈투플, 빈세트, 빈딕셔너리 이렇게 9개가 불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false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보면 8개죠. 왜냐하면 0과 0.0 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여기는 모두가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any를 했을 때는 true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나올 건데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 return 값이 뭘 것 같습니까?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이것은 false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5는 true고 1.34도 true고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안에 1이 들어있으니까 true고 투플 안에 또 1이 들어있으니까 true고 세트 안에 문자열 A가 있으니까 true고 딕셔너리 안에도 들어있죠. 키가 none이고 문자열 NaN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게 뭔가요? 빈 문자열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요게 true가 아니라서 결과는 false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이제 max와 min에 대한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또 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키오는 전달 인자가 이제 함수로 주어지면요. 그 함수의 처리 결과 값으로 가장 큰 값을 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리스트이고 리스트에는 5개의 숫자가 담고 있는데 이 중에 있는 최소값은 뭘까요?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럼 최대값은 뭡니까? 9겠죠.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min에서 이렇게 키를 써서 절대값으로 이제 바꾸고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가장 작은 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3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S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열에 있어 S의 최대값은 뭘까요? 여기 max S가 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여기에 최대값은 소문자 D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작은 수가 대문자고요. 큰 수가 이제 소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에 있는 대문자 E가 가장 큰 수가 아니라 오히려 소문자 D가 이제 큰 수가 된 거죠. 그럼 최소값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값도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 A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문자가 더 작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 B나 대문자 E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대문자 B가 대문자 E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대문자 B가 이제 최소값입니다. 그 다음이 대문자 E, 그 다음에 A, 소문자 A, 소문자 C, 소문자 D 이 순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아까는 소문자 D가 나온 거고요. E가 아니라 최소값으로는 이제 A가 아니라 대문자 B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맥스 값을 구하면서 키에다가 최소 lower라고 이제 문자열을 갖다가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이런 함수를 적용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대문자들도 소문자로 바뀌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구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여기서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게 A, 그 다음에 B, 그리고 가장 큰 게 뭐가 되겠어요? E가 되겠죠. 그래서 맥스 함수를 적용했을 때는 이제 대문자 E가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min을 갖다가 하게 되고 키를 갖다가 str lower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자 A가 가장 작은 걸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sum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um 함수는 이제 전달인자로 온 이제 순회형 i가 있을 때 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객체를 더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가 와야 되겠죠. 문자가 오면은 이제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사항으로 스타트의 매개 변수로 전달인자를 줄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 전달인자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기본값은 0입니다. 즉 그냥 순회형 i에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스타트 전달인자가 주어지면은 여기 있는 전달인자와 그리고 순회형 i에 있는 모든 객체 전체의 합을 반환합니다. 예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x 값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7, 5, 8, 3, 9가 있습니다. 이들의 합은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sum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합은 얼마인가요? 22가 되겠죠. 7에다가 마이너스 5 하면 2고 8, 10에다가 3, 9, 10이니까 22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타트의 전달인자로 이렇게 9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22에다가 9를 더하게 되는 31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버스트 함수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리스트에서 리버스 메소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알 겁니다.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값을 이제 돌려주는데 문제는 리버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리스트 자체에 속해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객체들의 순서를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줬죠. 리스트 자체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순회자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시퀀스형인 이제 이게 리스트가 되든 투플이 되든 여기 있는 객체들을 역순으로 순회할 수 있는 순회자를 반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렇게 L로 만들었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리버스를 해서 여기다가 전달인자로 L을 넣었습니다. L은 시퀀스 자료행이기 때문에 즉 리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렇게 넣고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리스트 리버스 이터레이터를 해서 순회자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자료형을 갖다 우리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리스트 리버스 이터레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리버스트를 이제 만약에 리스트라든지 투플로 형을 변환한다. 직접 이걸 이제 값을 가진 결과 값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문을 사용하든지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식으로 형 변환자를 사용해서 리스트로 바꿔 아예 줘버리면은 이제 위에 있는 L은 7-5, 8, 3, 9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서 리버스에 있는 함수의 순회자를 갖다가 리스트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있던 저 L의 값이 이제 뒤집어져서 거꾸로 역순으로 938-57 이렇게 되는 결과 값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sorted의 경우는 이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봐서 알지만은 키의 이제 전달인자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리버스의 전달인자로 주류를 쓰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같은 값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sorted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L의 L의 값을 정렬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리스트를 반환을 이렇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수에 받아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요 sorted 함수를 적용할 때 리버스를 추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오겠죠. 가장 큰 수가 먼저 오고 가장 작은 수가 마지막에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키에다가 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절대값 함수를 썼습니다. 키에 ABS라고 절대값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음수 양수 구별 없이 절대값으로 해서 가장 작은 수부터 높은 수로 오름차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5, 7, 8, 9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모든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sorted에 이제 L을 적용하고요. 키로는 ABS 함수, 그리고 리버스를 추루를 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정렬하는 코드가 되겠죠. 요 코드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987-53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ange와 enumerate 팁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8장의 순환문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라서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nge는요, 정수 순회자를 반환하는데, 즉 정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순회자를 반환합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트, 이제 스탑, 스텝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하나가 오면요, 그것은 스탑입니다. 그 경우는 이제 0부터 여기 스탑 빼기 1까지의 정수를 반환하고요. 스타트와 스탑이 오게 되면은 이제 스타트부터 스탑 빼기 1까지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10 하게 되면은 0부터 9까지를 반환하게 되고, 레인지 1에서 10을 하게 되면은 1부터 9까지의 정수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순회자를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텝은 폭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레인지 1, 10, 2 이렇게 하면은 1, 3, 5, 7, 9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순회자를 갖다가 반환합니다. 이뉴머레이트는요, 보통 주로 이제 레인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뉴머레이트 주로 for 순환문과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인덱스 번호와 그 객체 자체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투플상으로 이렇게 이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열거형 객체를 반환하고요. 집은 여기 나와 있는 게 i1부터 in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전체가 이제 순회자입니다. 리스트가 2개나 올 수도 있다는 거죠. 3개가 올 수도 있고 5개가 올 수도 있고. 요들 중에서 첫 번째, 각각의 첫 번째 것을 묶어서 투플로 이제 투플 순회자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끼리 묶어서 이렇게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회자들이 있는 값들의 인덱스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쌍으로 만들어서, 뭐 3개면 3쌍이 되고 2개면 2쌍, 이런 식으로 쌍으로 만들어서 반환주는데, 이 함수들은 이제 사실 순환문을 좀 알아야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고, 사실 순환문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주제인 8장의 재원문 중에서도 for 순환문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